유나 씨, 그 펜던트 어디서 났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유나는 무심히 목의 펜던트를 만졌다.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하영의 눈이 흔들렸다. 내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가 입양될 때 이 펜던트가 함께 있었다고요. 하영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입양됐다고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실 우리 엄마의 친딸이 아니에요. 생후 사흘 만에 입양됐어요. 펜던트에 새겨진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다. 하영.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손을 붙잡았다. 유나야, 내가 내 딸이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54세 정하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대표님, 남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포 펜트하우스 38층 대한화장품그룹 회장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하영은 지난 20년을 보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석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풍채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영 대표, 오랜만이오. 남 회장님,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석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합작건, 제 쪽에서 전담할 비서를 한 명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최고 인재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요. 유나야, 들어오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유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 대표님? 남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은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잠시 생각이 다른 데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강유나 씨?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회의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펼칠 때마다, 펜을 들 때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영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나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은색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 햇빛에 반짝이는 그 펜던트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영. 분명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남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죠.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하영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20살의 하영과 22살의 강태준.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아, 그날 밤 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하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24살 때의 기억만 맴돌았습니다. 여수에서 만난 태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지만 하영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은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하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태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도 돌아왔습니다. 하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딸.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 보낼 거야. 아버지, 제발요. 제 아이예요. 내가 키울 수 있어. 돈은, 집은, 내 인생은. 하영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아이는 하영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하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MBA를 마쳤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승진하고 또 승진했습니다. 45세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영을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완벽한 사업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하영이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본다는 것을, 딸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켠다는 것을. 유나, 하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강유나. 성이 강씨였습니다. 태준의 성이었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29. 하영의 딸이 태어난 지 꼭 29년이 되었습니다. 설마,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펜던트는 무엇일까요? 하영이라는 글씨는 무엇일까요? 하영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남회장 측 강유나 비서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강유나 29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남석진 그룹 입사 5년 차. 부모 강태준, 이미숙.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살아있었구나. 하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며칠 후 남석진 회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영 대표,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어떻습니까? 합작건도 논의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유나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태준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저녁 7시에 오시죠. 금요일 저녁 하영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거울을 보던 하영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준 반지였습니다. 20살 생일에 받은 반지. 언젠가 이걸 끼고 너한테 프러포즈 할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남석진의 집은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저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큰 집이었습니다.
하영이 도착하자 남 회장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회장은 하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넓은 거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영의 시선이 그 사진들에 고정되었습니다. 남석진 회장의 가족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 걸린 사진. 젊은 시절의 남석진과 강태준. 둘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 그 사진 보고 계시는군요. 남석진이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제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입니다. 강태준이라고 하죠. 하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준이요? 네, 지금은 제 회사 부회장입니다. 아, 그리고 유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 순간 하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준이 왜 사라졌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남석진과 태준이 어떤 관계인지 곧 도착할 겁니다.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하영은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태준을 만나게 된다니. 아니, 어쩌면 딸을 만나게 된다니.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남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낮지만 따뜻했던 목소리.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강태준.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 50대 중반이 된 태준은 여전히 하영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준도 하영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하영이? 태준 씨. 둘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석진이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였습니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님. 오래전에 잠깐 알았던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 남석진은 웃으며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하영과 태준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와 하영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정 대표님과 어떻게 아셨어요? 태준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대학교 때 잠깐 만났었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렇구나. 운명인가 봐요. 유나의 말에 하영은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운명.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석진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나도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하영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태준 씨, 왜 그랬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 그리고 말했지. 내가 아이를 낳으면 평생 고생만 할 거라고. 가난한 어부의 아내로 살면서 모든 꿈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하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돈을 줬어. 많은 돈. 그리고 조건을 걸었지. 너를 떠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버린 거예요? 아니야, 하영아.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가난한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요. 태준이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유나는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당신 딸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했어. 형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그리고 유나가 태어났지. 하영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제 딸은요? 제가 낳은 딸은 어디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혼자 낳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양 보냈어요. 생후 사흘 만에요.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가 유산시켰다고 했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영은 소리쳤습니다. 그때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하영은 유나를 봤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 하영이라고 새겨진 펜던트. 유나 씨, 그 펜던트. 어디서 났어요? 유나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입양됐을 때 같이 있었대요. 하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입양이요? 네, 저 사실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에요. 입양된 거예요. 하영은 유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언제 입양됐어요? 생후 사흘 만에요. 그래서 친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하영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유나야, 내가 내 딸이구나. 유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라니요? 하영은 울먹이며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그 펜던트,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목에 걸어줬어. 내 이름을 새겨서. 유나는 펜던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영아, 진정해. 유나는 내 딸이야. 내가 입양한 거라고. 당신이 입양했다고요? 하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요? 정확히 언제 입양했어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때 당신이 우리 딸을 데려간 거예요?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요? 내 아버지가 협박했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연락하거나 진실을 말하면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한 거야. 유나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친엄마가 정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말하지 못해서. 왜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때 남석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복도까지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영은 남석진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뭘 말입니까? 유나가 제 딸이라는 건 말입니다. 남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석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이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부탁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영은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속인 거군요. 유나가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아니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 당신 어머니 자격이 없어요. 당신을 버렸으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에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속인 거잖아요. 하영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 키가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석진과 태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후 하영과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건 12월 20날이었어.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 하영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어. 작은 손, 작은 발. 울음소리도 천사 같았지.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 동안 너를 안고 있었어. 밤새도록 자장가를 불러줬어. 그런데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너를 내 품에서 빼앗아 갔어. 어머니, 나는 울부짖었어. 매달렸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아버지는 이게 내 미래를 위한 거라고 했어. 하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웃지 않았어. 사랑하지 않았어. 사람을 믿지 않았어. 유나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저 여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 있구나.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영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 대표님, 주간지 기자입니다. 대표님과 남석진 회장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영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관계 말입니까? 대표님께서 남 회장의 부회장 강태준 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고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현재 남 회장 전속 비서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보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하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한화장품 정하영 대표, 20년 전 사생아 낳고 남 회장에게 떠넘겨 철의 여인의 추악한 과거, 친딸을 버리고 출세길 선택. 하영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내용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영이 출세를 위해 딸을 버린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역겨운 여자, 자식도 버리는 인간이 회사 대표라니. 당장 사퇴해라. 하영은 모니터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사진 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사들은 하영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정 대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고령 이사가 물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내용입니다. 하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았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남 회장 비서라는 것도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이라고요? 다른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딸과 재회한 게 우연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지금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요. 진정하십시오. 제가 해명할 기회를. 해명은 무슨 해명입니까? 이사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정 대표 사퇴하십시오. 그게 회사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영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하영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복도 끝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달려와 하영을 안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아니야,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어.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하지만 어머니가 회사를 잃으셨잖아요. 괜찮아. 회사보다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 하영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찾았잖아. 그걸로 됐어. 사퇴 발표 다음 날 하영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딸을 정말 버리신 겁니까? 출세를 위해 아이를 포기한 게 맞습니까? 하영은 커튼을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두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하영은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나예요. 하영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기자들이. 뒷문으로 왔어요. 유나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유나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정하영의 딸 강유나, 남 회장과 불륜설까지. 하영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더 악랄했습니다. 유나가 남석진 회장의 정부이며 하영이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남 회장님은 아버지 친구세요. 저한테 그런 감정 없어요. 알아, 유나야. 내가 알아. 하영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때 하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영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유나가 말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요. 하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하영 대표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가진 정보죠. 하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정보 말입니까? 이 모든 기사를 누가 흘렸는지 아십니까? 하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죠? 당신 아버지입니다. 이정수 전 회장님이시죠? 하영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저는 전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최근에 해고당했죠.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모든 게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회장님은 당신이 회사를 장악하는 게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이 모든 걸 계획하셨죠.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이 불쌍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내용이에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은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진실을 밝히는 일. 하영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한테 가야 해. 하영은 차를 몰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이정수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아버지는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도착하자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아버지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하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신 거예요? 망친다니 무슨 말이냐? 언론에 정보를 흘린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이정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아버지의 담담한 인정에 하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제가요? 20년 전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어. 아이를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살라고. 넌 그렇게 했지. 회사를 키웠고 성공했어. 이정수는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넌 그 아이를 찾았어. 과거를 파헤쳤어. 그건 배신이야. 아버지, 유나는 제 딸이에요. 제 핏줄이라고요. 핏줄이 뭐가 중요하냐? 이정수가 소리쳤습니다. 사업이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지. 가족의 명예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치신 거예요? 망친 게 아니야. 바로잡은 거지. 이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넌 감정에 휘둘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현실로 돌려놓은 거야. 하영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회사 대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행복해요. 제 딸을 찾았으니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냐? 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영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딸로 살지 않겠어요. 유나의 엄마로 살 거예요. 문을 나서는 하영의 뒷모습을 이정수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영은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20년 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요. 카메라가 일제히 하영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품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제 딸을요. 하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변명에 불과하다.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여자. 이제 와서 모성애를 운운하다니. 댓글은 여전히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유나도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남석진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너도 알겠지만 회사 이미지가. 알아요, 회장님. 제가 사표 쓸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하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유나야. 하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태준 씨가?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안 계세요. 하영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하영은 남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태준 씨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석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영 대표님, 사실은 태준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안 나오고. 하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영은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셨다는 거.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하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태준이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나 여수에 있어. 혼자 있고 싶었어. 하영은 곧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나야, 같이 가자. 아버지한테. 여수요?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여수는 변함없었습니다. 바다 냄새,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영은 태준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하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러 개 널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 왜 이러는 거예요? 태준은 하영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데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맞섰어야 했어. 돈 따위 받지 말았어야 했어. 유나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유나야, 너도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태준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아니에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사랑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진짜 엄마를 찾아줬어야 했어. 하영이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망가졌잖아. 내 회사도, 유나의 커리어도 상관없어요. 하영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유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태준은 하영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하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하영 대표님이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일보 편집국장 김철수라고 합니다. 하영은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기사를 쓰려는 걸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요? 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정수 전 회장님의 비서였던 분이 저희 신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비서가요? 네. 그분이 모든 증거를 가져오셨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문자 메시지까지요. 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이정수 전 회장님이 직접 언론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증거입니다. 하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정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전 회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이요? 네. 명예훼손죄로요. 대표님께서도 함께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영은 태준과 유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 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 다음 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정수 전 회장, 딸 정하영 명예훼손 혐의 포착. 언론 조작으로 딸의 인생 파괴 시도.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영 대표가 피해자였구나. 이정수 전 회장이 진짜 악인이었네. 정 대표님 힘내세요. 댓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영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사과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화장품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 대표님, 복귀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이정수 전 회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언론 조작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하영은 아버지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밀려난 임원들, 해고당한 직원들, 모두가 이정수의 횡포를 증언했습니다. 하영의 휴대전화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아, 내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하영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유나와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하영아. 어머니는 하영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뇌출혈이래.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상태는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신대. 하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 한때 재벌 그룹을 이끌던 사람. 지금은 초라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영이 다가가자 이정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하영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정수는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내 딸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셨어요? 이정수는 하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이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영아. 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하영아. 나는 그냥 아내였어. 남편 말을 따라야 했어. 그래서 제 딸을, 손녀를 빼앗는 걸 보고만 계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하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하영아. 이 엄마를 용서해줘. 하영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며칠 후, 이정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글은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유나를 만나고 싶다. 하영은 유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저를요?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하신 분인데요. 그래도 내 할아버지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으셨어. 유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수는 유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예쁘게 컸구나. 유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정수는 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행복하렴. 유나는 이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제 엄마도 찾았고 아빠도 있고.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벌 총수였던 만큼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하영은 상주로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와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하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워했어. 정말 많이 미워했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 유나가 하영을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어머니. 하영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미움, 원망과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하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유나야, 태준 씨. 우리 여수로 내려가자. 여수요? 응.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무엇을요? 카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 좀 쉬고 싶어. 태준이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저도요. 유나도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셋이서 카페 하는 거예요? 응. 가족이 함께 하는 거야.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수로 내려가기 전날 하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 대표님, 저 대한화장품 법무팀장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전 회장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는 대신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전 이제 회사에 미련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과거. 하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여수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영과 유나, 태주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낡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들였습니다. 어머니, 이 테이블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가 좋겠다. 창가 쪽에. 하영아, 이 간판 글씨는 어떻게 할까? 바람의 집이라고 쓰자. 우리 세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유나가 웃었습니다. 하유태. 좋아요. 카페는 천천히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인 나와보세요. 태준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 주인이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계약서가 무효가 됐어요. 원래 주인이 사기꾼이었거든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겁니다. 하영이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미 돈을 지불했어요. 그건 우리한테 할 말이 아니고 사기꾼한테 하세요. 남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하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하영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속은 겁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은 건물을 이중으로 팔았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요? 최소 1년은 보셔야 합니다. 하영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유나와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이나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하영 대표님이십니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여수상 공회의소 이사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박선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딸을 찾으신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건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수는 작은 동네예요. 소문이 빨리 퍼지죠. 박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다니요? 제 친구가 이 근처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인데 저렴하게 임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여수 상인회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자금 일부를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박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2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표님이 딸을 다시 찾으신 걸 보고 제 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하영은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더 넓고 더 좋은 위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유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카페는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침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개업 전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정하영 대표님, 재벌 상속녀가 카페를 연다는 게 사실입니까? 딸과의 재회 이후 근황이 궁금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궁금해합니다. 수백억 재산을 상속받고도 카페를 하신다는 게. 그때 태준이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희를 좀 내버려 두세요. 강태준 씨, 정 대표님과 재결합하신 겁니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아도 나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하영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하영을 향했습니다. 저는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딸을 잃은 것을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재벌 총수의 삶은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영은 윤아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재벌 상속녀 정하영, 모든 것 내려놓고 딸과 새 출발. 돈보다 가족 택한 철의 여인의 변신. 댓글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행복하세요.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하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개업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영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가장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바람의 집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수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는 늘 만석이었습니다. 하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윤아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준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하영 대표님 계십니까? 하영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하영입니다만. 저는 대한화장품 신임 대표 김진우입니다. 하영은 놀랐습니다. 대한화장품이요? 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진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회사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정하영 대표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대한화장품의 상징입니다. 대표님이 없으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갈 겁니다. 하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이 좋습니다. 제 딸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삶이요. 김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김진우가 떠나고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회사 이야기 들으니까 흔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나야. 하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했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유나를 봤습니다. 뭔데, 유나야? 저 결혼하려고 해요. 하영과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누구랑? 여기 여수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유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석 달 전에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유나야. 언제 우리한테 소개시켜 줄 거니? 이번 주말에 만나보실래요? 그래, 좋아.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나의 남자친구 민수가 카페에 왔습니다. 30살의 젊은 어부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건강한 미소.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태주는 민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젊은이, 돈은 얼마나 버나? 아버지. 유나가 놀라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야.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나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태주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자네를 믿겠네. 하영도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에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석 달 후 유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여수 바닷가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하영은 유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모두 기적 같아요. 나도 그래, 유나야. 하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야. 유나는 민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눴습니다. 하영은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태준도 하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유나를 키워줘서. 하영아,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할까요? 하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반지. 20년 전 하영에게 줬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 제가 돌려드렸던 건데요. 다시 찾았어. 내 어머니한테서.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하영, 나와 결혼해 줄래?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태주는 하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20년 만에 프러포즈, 20년 만에 약속.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뤄진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바람의 집 카페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하영과 태준이 함께 만든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유나야, 무리하지 마. 쉬어야지.
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건강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싱싱한 생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오늘 잡은 생선이에요. 오, 싱싱하네. 태준이 받아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태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유나가 옆에 섰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하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다시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바람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늦은 건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해는 천천히 바다로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행복한 일상의 소리들. 정하영은 마침내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잊고 살았던 사랑을, 그리고 진짜 행복을.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